자, 먼저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새해 첫 증시가 밝았습니다. 혼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년 첫 증시는 근데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꽤 많은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1%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스피 인버스에 가까운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체 시장을 봐야 되니까. 이게 과연 폭락의 시작일지. 그 2019년 첫 증시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데자뷰가 느껴지네요. 오늘 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기관이 엄청 팔았죠. 예, 금융투자입니다. 그리고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대형주만 떨어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코스닥은 그에 반해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제가 JP 모건 컨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연초에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포인트입니다. 코스피는 박살나고 있는데 코스닥은 올라가는 거죠. 장초에 코스피가 박살이 났으니까 코스닥도 장초에 박살이 났습니다, 같이. 하지만 정신 차리는 거죠. 아, 잠깐만. 그러면서 5G랑 필두로 해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5G에 따뜻한 뉴스가 나오긴 했죠.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코스닥은 상승했으니 공매도가 올라갔을 거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이 투자자 예탁금이 오늘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거 31일 데이터예요. 투자자 예탁금이랑 신용융자는 1거래일 늦게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중국 지수랑 유럽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새벽에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나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요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CES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도 다가오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보시죠. 별거 없고, 기관도 별거 없고, 한국전력이 2위네요. 외국인은 오늘 한국전력을 오후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예, 오전에는 매수세로 제가 체크했었거든요. 자, 삼성전자를 좀 팔았고, 기관이 판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금융투자가 팔았을 겁니다. 금융투자가 굉장히 많은 양을 팔았는데, 이때까지 산 거에 비하면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SK텔레콤의 매도세가 있었는데 저게 많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봐야겠죠. 기아차는 제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봤어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KMW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0%가 넘게 올랐죠. 좀 놀랐습니다, 오늘. 예, KMW가 돌파를 하면서 상승하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이 5G에 아주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KMW가 상승할진 전 몰랐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페이크 캔들일지 지속 상승을 얘기하는 걸지. 일단 내일은 약간 음봉을 그릴 확률이 높죠. 갭 상승은 할 것 같아요. 갭 상승은 할 것 같은데 약간은 차익 실현의 욕망이 나올 겁니다, 사람들. 이게 저항선이 어딜지 한번 보시죠. 조금 있다가 PPI도 많이 샀는데요. PPI가 얘도 5G 관련주입니다. 오늘 5G가 많이 올랐어요. 허진 시스템도 보이죠. 메디톡스가 상승을 많이 했나? 아, 메디톡스 한번 아깝네. 안랩 같은 경우에는 왜 상승한지 아시죠? 뒤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딱히 새로울 게 없네요. HLB도 봐야겠다. 예, 오늘 장중 상승한 종목입니다. 다물 멀티미디어 안철수, 써니전자 안철수. 안철수 씨가 정계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것도 페이스북으로 했어요. 참 신기하죠. 예. 연초가 되니까 나타나시네요. 이런 거 보면 참 정치판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는 이미 예상했잖아요. 예, 정치 테마주는 제가 2달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쯤 어느 정도 수익을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금량을 익절하고 나왔고 오늘은 뭐 별로 반응이 없어서 추가 매수도 안 했는데요. 중앙에너비스는 이낙연 테마주, PPI는 5G, NK물산은 제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얘는 상승폭만큼 하락을 했거든요. 이거 GV가 생각나네요. GV가 약간 GV처럼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저는 관심 바뀝니다. 시간에는 NK물산이 상한가를 갔고요. 한국코퍼레이션이
샤오미 제품에 한국 총판 계약을 했답니다. 제가 지난해 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작전주가 판을 칠 거다라고 했잖아요. 한국 코퍼레이션이 얼마 전만 해도 52주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샤오미 한국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최근 3일 동안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상한가 갔어요. 시간에 의해서. 대한유팜은 이거는 외국 뉴스를 봐야 되는데요. 카스피안이란 오일 시추 업체가 있습니다. 걔들이 시추가 4일째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그걸 빌미로 시간에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대한유팜은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고 얘들이 무슨 모멘텀이었더라. 제가 이제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네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약 100억 원인데요. 운영자금입니다. 운영자금. 잘 보셔야 돼요. 장원테크는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로 마무리는 했지만 매도 물량이 좀 쌓인 상한가였습니다. 아무 이유는 없어요. 예, 이낙연 씨 테마주입니다. 이낙연 씨가 총리 공백이 생기더라도 총리를 사퇴하고 총선에 나가겠다라는 뉴스가 떴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SO1이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했죠. 제가 걸어놓은 라인까지 안 갔어요. 예, 추가 매수를 좀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제가 약간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새우가 못 미쳤어요. 일단은 뭐 지속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 안 하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오늘 포트 중에 떨어진 게 2개인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예, 하필 이런 장에 또 떨어지네. 그 외에는 뭐 늘 보던 애들이고 안랩이 공매도가 많이 발생했어요. 안랩은 정치 테마주긴 하지만 그래도 재구시를 하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정상적인 공매도 투자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볼 게 없죠. 한국전력은 공매도가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기아차는 상승을 못하더니 결국 공매도 때문에 상승을 못했네요. 자, 재화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원달러는 잠깐 반등하고 있고요. WTI 오일은 상승하고 있고요. 골드 컨트랙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요. 골드 컨트랙 이 금 선물이 올라가는 이유가 제가 좀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 헤지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외신에서. 그래서 1월 15일에 트럼프가 페이즈 1 서명을 하겠다고 했죠. 그때 골드의 운명이 결정될 거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5일이면 약 10거래일이 남았습니다. 10거래일 동안 1560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추세로는 전고점까지 가도 무리가 없겠죠. 글로벌 경제 지표를 보시면 중국의 생산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중국 시장은 좀 올랐죠. 그거는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좋게 나왔어요. 뭐 영국은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미미하고요. 이게 또 유로존의 상승을 이끌 수 있겠죠. 글로벌 경제 지표입니다. 유로스톡스가 올라가고 있죠. 예, 독일도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조정을 줬는데 상해는 1.15% 올랐죠. 이런 것들은 뒤에 외신에서 볼게요. 아이쉐어 코리아는 오늘 코스피가 많이 조정을 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락세로 보입니다. 바이오텍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화이자가 좀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JP 모건 헬스케어가 앞에 있으니까 아마 내일이나 조만간 상승세로 돌아설 거라고 예상합니다. 미증시는 지금 우리가 그때 폭락한 것만 보고 끝났는데 그 다음 증시에서 올랐어요. 오르고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중 무역 분쟁 15일 서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지켜볼게요. 예, 미국채 10년물은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리스크 해지하는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간 선물은 상승 잘 하다가 지금 미증시가 약간 꼬꾸라지고 있어요.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어서 그에 맞추어 야간 선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신입니다. 외신을 보시면 이제 2020년 시작에 날아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미중 무역 분쟁 페이즈 1 딜이 1월 15일에 사인할 거다라는 트럼프의 컨펌이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시죠, 여러분? 과연 15일까지 이렇게 갈까요? 예, 아닙니다. 분명히 흔드는 게 나올 겁니다. 이건 제가 다른 채널의 미중 무역 분쟁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예, 이거는 뭐 제가 미륵인 것도 있지만 예, 이때까지 흐름이 그렇습니다.
차이나 컷 리저브 레이시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국의 상승을 이끌고 있어요. 중국이 지준율을 0.5% 낮췄습니다. 지급 준비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대출해 주잖아요. 근데 얘들이 보험성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이 도산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네들 몇 %까지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 이거 대출해 주지 말고 써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겁니다. 그게 지준율인데 정부 차원에서 지준율을 낮췄다는 거예요. 낮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돈을 더 써라라는 겁니다. 양적 완화예요. 유럽의 팩토리가 2019년을 빠르게 충분하게 끝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상한 소리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팩토리 지수 중국이 아니지 독일의 지수가 좋아졌지만 아직은 별로다라는 이상한 기사예요. 이상한 기사입니다. 예, 유럽은 오르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페드 미니스, 예, 페드의 의사록인데요. 잡 리스트 클레임 그 경제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올 한해 경제에 대한 좀 아웃룩이 나오겠죠. FDA가 맨솔향 베이핑이면 액상 전자 담배입니다. 걔들의 약간 좀 완화해 줄 거다. 벤에 대한 것을. 벤은 추방한다는 거죠. 베이핑 벤이면 전자담배 금지입니다. 금지를 약간 완화시켜 주려고 하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이러면 KTNG에 영향을 좀 주겠죠. 내신입니다. 유시민 민주당 과반 블라블라 뭐 전원책 오늘 정책 토론했죠. 제가 이거를 못 봤네요. 예, 못 봤어요. 어제의 그 언론에 대한 토론은 다 봤거든요. 예, 한 1시간 56분 정도 되죠. 재밌었어요. 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치 테마주가 불끈불끈 할 겁니다. 지금 계속 이제 군부를 떼우고 있어요. 오늘 안철수 씨가 정계 복귀를 선언했죠. 그것에 발맞추어 지금 정치 테마주가 상한가를 갔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알린 겁니다. 사람들이 인지를 하겠죠.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주가 허구인 거 알아요. 허구인 거 아는데 정치 테마주는 뭐 어떤 이벤트마다 상승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현실보다 무서운 게 기억이에요. 사람들의 추억에 자리 잡혀 있어요. 정치 테마주는 오르면 두세 배 간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허구인 거 알지만 사실 뭐 정치 테마주면 욕할 거 아닙니다. 뭐 작전주 뭐 그다음에 뭐 5G 또 뭐지? 돼지 열병 이런 것들 정치 테마주는 다를 거 없어요. 다를 거 없습니다. 돼지 열병이 걸렸다. 아 그러면 돼지값이랑 사료값이랑 닭값이 오르겠네. 정치 테마주. 어? 이 후보자가 나오면 얘랑 친한 애의 회사가 더 유리할 수 있겠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이 맞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식이 오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식을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지 그 기업의 미래를 같이 함께 가겠다라고 아주 거창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결국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 돈이 몰릴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기재부, IMF 등 거친 경제 통이 이번에 기업은행 장이 됐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북 경협 M&A 기대 높던 대호 AL 주가 급락에 반대 매매 위기 실체 없는 M&A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아주 친절한 기사예요. 이렇게 되면 대호 AL은 망한다라는 기사입니다. 한번 지켜보죠. 예. 대호 AL이 이제 관심이 가네요. 속도 내는 5G만 확충, 소비자 체감까진 먼 길이라는 부정적인 기사. 정부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추진. 이게 오늘 5G 관련주의 상승을 이끌어왔죠. 이 두 가지에 상충되는 뉴스가 있는데요. SK텔레콤, KT, LG U+ 같은 것들은 1분기가 지나야지 좀 효과를 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SK텔레콤 같은 5G를 서비스하는 업주들이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약간 다음 5G 랠리를 이어갈 종목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억 전세값이 1년 새 11억으로 폭등, 송파 헬리오시티의 세입자 전전긍긍. 그건 뭐 예고됐던 거죠. 예, 이거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헬리오시티 송파 쪽에 공급이 넘쳐났던 적이 있어요. 그게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부동산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때도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이랬는데 금방 복구했습니다. 솔브레인이 일수출 규제 품목 고순도 불산 생산 능력을 확보했대요. 이건 좀 놀랍긴 한데요. 이렇게 기사가 뜬 걸 보니까 내일은 음봉을 그릴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일은 갭상승 음봉을 그릴 겁니다. 그러고 며칠 안정되는 걸 보고 그때 판단해 보시죠.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핵실험 재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예, 북한에 대한 지금 현재 대북주가 별로 안 좋죠. 자, 보시면 코스피가 금융투자를 봐야겠죠. 금융투자는 계속 팔다가 마지막에 팔고 외국인은 쭉 팔다가 좀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별로 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었어요. 많이 팔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좀 샀습니다. 무엇을 샀을까요? SK하이닉스를 샀네요. 오늘은 삼성전자를 산 게 아닙니다. SK하이닉스를 마지막에 좀 샀어요. 보니까 왜 하고 많은 종목 중에 SK하이닉스를 샀을까요? 금융투자는 최근에 매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팔긴 했는데요. 판 게 뭘까요? 타이거 200을 팔고 그 판 만큼 KB스타 200을 샀습니다. 이건 제외해야겠죠. 제외를 하고 그러면 제로섬입니다. 삼성전자를 많이 판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승하는 종목, 상승하는 ETF를 좀 팔고요. 하락하는 ETF를 좀 샀어요. 이것이 페이크 캔들일지 아니면 이게 장초에 샀는 것들일지를 모르겠습니다. 장초에 샀으면 이거 돈 굉장히 많이 벌었겠죠. 예. 자, 뭐 보시다시피 대형주가 박살나고 소형주 올랐고요. 코스닥은 뭐 대형주 외에는 다 올랐다라는 거고요. 코스닥은 어떻게 됐지? 뭐 투신 오늘 좀 오늘은 뭐 개인만 사고 외국인은 다 파는 장이었네요. 외국인 기관은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이건 업종이고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종목들을 삼전 예 삼전은 뭐 일단 지켜보시죠. 예. 어차피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꿈은 이루어질까요? 꿈은 이루어질까요? 10만 원대 10만 원대가 오면 진짜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아직은 오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켜보시죠. 2차 전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시죠. 셀트리온은 하락분을 메워주고 끝났네요. 예, 코스피의 흐름과는 다르게 하락분을 좀 메꿔줬다는 거죠. 한국전력은 코스피 인버스답게 예, 코스피가 떨어지니까 오르네요. 이런 것들이 포트 안정을 시켜주는 거죠. 현대건설은 뭐 대북주 이미지도 있겠지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떴던데. 예, 카타르 타워 공사 수주를 했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작용할지 보시죠. 대림산업도 지금 건설주가 별로 안 좋네요. SK이노베이션. 어... 참, 이게 뭐지? 누구인가? 그렇죠. 일단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나 깜짝 놀랐네요. 이거 보고. 아, 예, 기아차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승 추세 하단을 맞았어요. 이렇게 되면 좀 트랩이 발생할 것 같아요. 41,000원 정도에 지켜볼 건데 기아차는 좋게는 보고 있지만 좀 섣불리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LG이노텍. LG이노텍은 굉장히 좋네. 써니전자는 상한가 같죠. 결국엔 상한가 가더라고. 결국엔. 이거 한 번에 상한가 간 거 아닙니다. 하노바이오파마. SK하이닉스. 아, 이것도 예. 플랫 조정 중입니다. 상승하면 급하게 할 거예요. 코덱스 200은 볼 필요 없고. 삼성전기. 와, 삼성전기 신고가네. 신고가 찍었네요. 아, 삼성전기는 투자할 수가 없다, 지금. 예. 이거 휠라코리아랑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휠라코리아가 삼성전기랑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비슷하죠, 예. 요거 좀 더 하락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매도 추세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약간 요쯤으로 보이는데요. 요렇게. 그걸 기대하고 휠라코리아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휠라코리아가 허구인 회사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우와 그러네요. 예. 누구인가 지지를 딛고 올라가네. KB금융 조정, 삼성화재 조정을 주고 신한지주 조정. 지금 약간 보험 은행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삼성생명 좀 기다려 보시죠. 현대모비스 조정. 자동차 관련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현대중공업지 조정. 야, 이거 조정 크다. 좀 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헤비 인더스트리는 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SK텔레콤 어떻게 됐지? 아, 잠깐만요. 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SK텔레콤. 배당도 좋고 하니까 별로 투심이 안 좋겠죠. 네이버. 뭐 음봉이긴 한데
갭상 음봉 떴네. 참,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누구인가 라인. 삼바는, 예, 플랫 조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한국제를 받고, 테실라 받고. 대한금속 이거 하한가 같지 않나? 하한가 갔어. 하한가를 갔는데, 왜 하한가 갔죠? 최대 주주 지분율이 15% 감소했다. 장외 매도로 처분했다. 야, 이거 초대형 악재네. 초대형 악재네. 초대형 악재가 떴다라. 자, 대주주가 팔았다. 아, 이거 잠깐만요. 아,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뭐 사신 분들은 없겠죠. 예, 대한금속을. 현대백화점은 어차피 이 하락 추세 맞고 움직이고 있다. SK케미칼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상승을 늦게 해주네. 이게 좀 더 고통을 줬네요. 좀 아쉽긴 하네. 요거를 제가 본다고 해놓고 못 봤네요. 모든 종목을 다 볼 수 없으니까요. 아, 이거 참 애매하지만 뭐 그럴싸하게 흘러간다. 흰색에는 본 적이 없네요, 제가. 예, 본 적이 없네요. LG 디스플레이. LGD도 뭐, 예, 좋죠. FNF를 제가 오늘 퇴근길에 저희 부서장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운전해주고 내려줬거든요. 저한테 어, 주식을 하나 추천해준다라고 하면서 어떤 종목이요? 라고 했는데 FNF를 잘 지켜보라 이러더라고요. 예, 내가 이거를 그냥 예, 저는 이게 페이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사라고 하길래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상승할 모양인가?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요 추세에 요 추세. 아무튼 대한항공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안랩 안랩은 안랩은 어떻게 움직였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였다. 참, 예, 딱 추세 따라 움직이네. 추세 넘어가니까 공매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거는 좀 아쉽긴 하네. 예. HLB 어떻게 됐지? HLB가 갭상승 음봉이라 어떤 놈들 짓거리지? 기관 외국인이 공매도를 좀 쳤네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는 추세를 기다려보자. 예.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메디톡스 어떻게 됐지? 야, 뭐야? 음봉이야? 양봉이야? 음봉이죠? 음봉이네.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레지온 상승, 와, 이 또 누구인가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저점이, 종가가 저점이라 좀 그러네. 서울반도체는 하락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 지금 들어가기엔 불안정합니다. 오닉 IPS. 오닉 IPS도 슬슬슬슬 전고점에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 여기까지 가긴 갈 것 같다. 젠백스. 젠백스가, 오,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야, 이거 내일 슈팅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됐지? 시간은 떨어졌네. 슈팅 나올 수도 있겠는데? 거리랑 쭉 동반하는 슈팅. 젠백스가 지금 무슨 일이 있나 봅니다. 예, 아무튼 예, 지켜보겠습니다. G3BNT. G3BNT가 이번에 참가하나요? 그, JP모건. 알테오젠도, 예, 좋습니다. 예,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페이크가 나올 거예요. 상한가를 가더라도 음봉이 나오고 상한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싼 고점이라고 파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신라젠. 신라젠은 하락했네. 예, 신라젠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으니까 지켜보세요. ENM이 하락하다 메워준다라. 이거 지금 그 뉴스 떠서 그러는 거죠. CMG 제약. 누구인가? 누구인가? 얘는 뭐지?
오, 잠깐만. 오가닉 코스메틱이라. 얘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제가 얘를 지켜보다 말았네. KMW. 예, KMW가, 오, 좋습니다. 참, 좋네요. 좋긴 한데, 이게 지금 쇼커버링을 한 건지, 좀 사는 추세로 봤을 때 쇼커버링이라고 봤거든요. PPI. 결국엔 상한가를 갔다. 이것도 강하네. 이거, 예, 5일선 기준으로 5일선 타고 상승할 수도 있어요. 네페스. 네페스 반등. 네페스가 결국엔 저 지점을 안 주고 갈 모양입니다. 텔콘 RF 제약. 텔콘 RF 제약 비보정 관련주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락을 하진 않네요. 예. 하락이 멈춰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페일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네요. 예. 이것도 예, 이제 또 추세를 기다려봄이 좋을 듯 합니다. 시젠. 시젠은 돌파했네요. 돌파했습니다. 이거 이제 약간은 예, 상승 추세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RF텍. 얘도 5G죠? 종가가 고가네 거의. 얘는 제가 본 적이 없군요. 보시죠. 추세를 형성한 게 여기니까 예, 이렇게 되면 추세가 꼭 올라가고 있다. 거래량이 터졌던 게 이쯤이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예,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네요. 얘는 뭐 악재만 없으면요. HAB생명과학은 양봉이었다. 얘는 좀 다르네. 구일제지. 예, 트랩 발생하고 올라가죠. 요런 거는 예, 예측 가능한 봅니다. 구일제를 제가 요즘에 등한시하고 있네요. 에코프로. 2차 전지가 좋죠 이제. 예, 하락이 멈춰가는 게 느껴집니다. 제주 반도체 상승. 아난티, 대북주, 보합, RFHH 상승했겠죠? 상승. UTI 상승. 5G가 전체적으로 좋네요. 오늘 뉴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ITM 반도체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신고가를 찍었더라. 거래량이 아직 안 터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ABL 바이오. JP모건 관련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뭐 잘못됐는데. 그렇지. 얘도 조정을 보면 좋겠는데. JP모건 때까지 좀 들어가게. 그게 펄어비스. 펄어비스가 이거 안 좋습니다. 예, 안 좋네요. 예, 안 좋네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락에 아직 끝나지 않고 이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면 17만원까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KH 바텍. 얘도 계속 슬슬슬슬 올라가네. 파라다이스. 누구인가 라인을 따라가고 있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좋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누구인가 라인. HFR. 이것도 예. 오이솔루션. 야, 오이솔루션이 야, 이거 잘하면 대장 되겠다. 진짜. 이거 돌파하는 순간 대장입니다. 돌파하는 순간 나 대장이요 하는 겁니다. AP 시스템. 얘는 이제 저항선까지 왔네요. 예, 꾸역꾸역 추세 따라가죠. 예. 추세선 그어놓고 보면 안정적이에요, 사실. 여기서도 825 없고, 예. 근데 지금 30이 떴죠. 30이 떴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이제. 추세 하단을 기다려 움직이기 맞는 것 같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영망치형, 세트레가이는 우주 관련주인데, 이거. 위성 관련주. 좋아요. 크레엔 사이언스, 미세먼지. 오늘 조금 상승했더라. 뭐 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메일유업 신저가. 신저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릴 뻔했어. 예, 이거 약간 트랩 발생하고 올라가는 모양인데요. 예, 요거 복귀해주면 탁탁 요렇게 메일유업에 호재가 있나요? 약간 요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요런 느낌. 제이스택. 제이스택은 뭔데 이것도 돌파 페이크 주고 보세요. 돌파를 했다고 해서 쭉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이렇게 페이크를 주고 다시 올라왔죠. 이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5일선 기준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5일선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5일선 근데 얘가 무슨 이유로 가는 거지? 그게 중요합니다.
OLED 장비 테마. 얘도 OLED구나. 고객사가 안 나와 있네. 자, 뭐야?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예. 아, 와, 이건 뭐야? 컨센서스가 점점 좋아지게 해놨네? 배당은 쥐꼬리만큼 주고, 쥐꼬리까지는 아니고 주긴 주고, 나쁜 종목은 아니네요. 예, 제 스택이 나쁜 종목은 아니네요.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이 아니었는데, 외국인은 별로 보유를 하고 있지 않고, 약간 아나페스랑 비슷하게 움직이네. 예, 아나페스랑. 약간 요런 느낌? 아나페스도 많이 올랐네. 팔고 나서 많이 올랐네. 아, 진짜. 많이 오르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아나페스를 8억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자, 코스피는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이 2160이었죠. 예, 일단은 거기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좀 더 내릴까요? 잠시만요. 자, 2160입니다. 그냥 216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60, 21선 깨면은 어찌되었든 더 하락이 나올 거예요. 종가가 중요합니다. 종가가 중요하니까 일단 여기서는 조정을 좀 보여도 된다. 예, 보여도 된다. 상승 추세선 한번 그려볼까요? 상승을 시작했던 게 여기니까 이렇게 해서 에헤이 그렇지. 아 이거 참 죄송합니다. 교황도 짜증내는데 제가 짜증 못 낼 이유는 없죠. 왜 툴이 왜 이 모양이야 이거. 자, 거래량이 여기는 상승 추세. 거래량이 여기. 야, 없다. 기준선이 없네요. 기준선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라고 봐야겠네요. 예, 요렇게 보는 게 맞겠네. 기준선이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상승 추세가 여기니까 요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예. 상승 추세선이 지금 이렇습니다. 약간 가파르긴 해요. 가파르긴 하니까 요렇게 보겠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 예. 요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엔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다.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추세선을 그렸죠. 예. 코스닥은 지금 뚫었네. 확실히 좋죠, 예. 내가 코스닥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코스피가 떨어져도 코스닥은 올라가요.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똑같이. 그때 어떤 분이 코스피가 떨어지는데 코스닥이 올라갈 리가 있냐라고 하셨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그 연초였어요. 그때 코스닥만 랠리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 탄탄한 저항선을 뚫었어요.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JP모건 이러면서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고 다시 조정을 보이겠죠. 그거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상해는 끝났네. 예, 돌파했네. 젠장. 약간 요렇게 갈 것 같습니다. 돌파했네요. 아이시어는 뭐 안 봐도 뻔하죠. 예, 이렇게 따라갈 것 같다. 나스닥이 지금 나스닥 어떻게 되고 있죠? 나스닥이 좋네. 예, 나스닥이 좋네요. 지금 다시 반등했네. 나스닥이 반등했고 그러면 약간 여기까지 지켜봐야겠네요. 예, 여기를 뚫어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뚫어 올릴 건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얌전히 갈 거냐라는 거죠. 예, 선만 계속 추가되고 있네. 바퀴벌레도 아니고. 예. 일단 요 선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예,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겠습니다. 최근 제가 댓글을 못 달고 있죠. 죄송합니다. 예, 최근에 좀 1월 1일이 제 생일이기도 하고 또 휴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컴퓨터 앞에 많이 못 앉아 있었어요. 지금 찍을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못 하고 있고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아무튼 예, 새해 첫날 증시가 일단 코스피가 하락으로 마감해서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종목은 좀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해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뭐 증시 자체가 잘 올라가야지 모두가 해피한 거니까요. 예,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